때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 이 생명 파트의 핵심은 그림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림이랑 그 부위만 알면 이 파트는 되게 어려울 거 없어. 일단 눈 보자. 눈 그림에 이렇게 앞쪽에 볼록 렌즈 모양으로 생긴 애가 있을 거고, 요 앞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요 볼록 렌즈 앞에 뭐라 그러지? 이렇게 튀어나와서 반쯤 가리고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야. 그림에서 찾아볼래? 완전 그림 봐도 되고 선생님 프린트 그림 보셔도 돼요. 자, 맨 바깥쪽에 투명하게 나와 있는 여기를 우리는 각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볼록 렌즈처럼 생긴 여기 뭐라고 불러? 자, 여기를 수정체라고 부를 거고, 수정체 앞에 툭 튀어나와서 가려주고 있는 부분을 홍채라고 부를 거예요. 위치 됐어요? 요거 이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앞모습으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겨 있을 거야. 검은 눈동자와 갈색 눈동자라고 부르는 부분. 그래서 이 갈색 눈동자가 홍채야. 이 친구가 홍채고, 검은 눈동자가 수정체에서 가려지고 남은 부분. 근데 저 안쪽은 빛이 없고 시커멓기 때문에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지, 수정체 자체는 되게 투명해요. 느낌 오지? 그럼 여기 요렇게 남은 부분, 여기를 동공이라고 부를 건데, 그러면 동공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정체에서 이렇게 홍채가 가리고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동공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사실은 누구 덕분인 거야? 요 수정체를 가려주는 홍채가 커튼처럼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를 할 거야. 다시 말하면 홍채가 닫았다 열었다 하면 까만 눈동자 동공이 작아졌다 커졌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홍채가. 홍채가 커튼이야? 수정체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 안 움직여. 그러면 여기서 홍채가 안으로 쭉 늘어나면 수정체래. 동공이 작아지는 거야. 홍채가 밖으로 줄어들면 동공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정체가 가만히 있는 거고, 홍채가 늘어나면 여기가 작아지고, 홍채가 줄어들면 여기가 짧아져서 줄어들면 동공이 커지는 거. 오케이? 그럼 홍채의 역할은 동공 크기 조절을 해주는 커튼 역할인 거고요. 됐지?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안쪽은 되게 말랑말랑한 걸로 가득 차 있어. 여기를 유리체라고 해.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생긴.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가 생길 거고, 그리고 가다 보면 신경이랑 만나는 곳이 하나가 있을 거야. 자, 좀 다르게 생긴 부위 찾았어? 자,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뭔가 물체를 봤을 때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 여기서 상이 수정체에서 상이 이렇게 꺾여서 어딘가에 가서 맺힐 건데, 여기에 맺히는 곳,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막 전체를 우리가 망막이라고 하고요. 망막 중에서도 상이 맺히는 이 부분에 내 눈에 보이는 시각세포가 많은 곳이야. 자, 여기를 황반이라고 그래.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곳, 망막 중에서도, 그러니까 망막은 상이 맺히는 곳,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초점이 맺히는 곳이 황반. 여기는 뭘까? 이 친구가 시각신경이야. 그럼 신경이랑 만나는 여기는요, 시각세포가 없어. 여기는 없어.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맹점이라고 해. 됐어요? 위치 몇 개 외울게요. 표시해볼까? 그림에 가나다라고 표시해볼까? 서윤이 기억나? 다른 거 알지? 학교에서 들은 거 안 했어? 잘 들었어? 네. 나 잠깐만 보고 있어.
그림 위치는 이따가 책 보고 같이 다시 매겨도 돼. 어디 외워야 되는지 일단 최소한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요거 됐으면 내려가서 그 눈의 역할 보자. 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밝을 때, 어두울 때 내 눈이 조절하는 게 있고 가까이 있는 거 볼 때, 멀리 있는 거 볼 때 조절하는 작용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근데 그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에 대한 조절을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처음에 시험으로 나왔어, 쟤네 학교가. 그지? 맞아. 안 가르쳐주고 냈어. 우리는 그냥 다 할게요, 그래서. 나 솔직히 못 믿겠어. 자. 눈이 명암, 밝고 어두움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원은 가까운 거, 먼 거 가까운 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 자, 내가 지금 밝은 곳에 불이 되게 환하게 켜 있습니다.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가리잖아. 여기 가려봐라. 손으로 가려봐, 여기. 눈이 좀 편안해진다? 이러고도 손 딱 대봐. 되게 밝지? 느껴지지 않니? 이 밝기 차이가? 자, 요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눈은 어떤 상태면 내가 빛을 좀 가렸잖아. 그러면 홍채가 바깥쪽으로 줄어들어. 자, 홍채가 근육이 짧아져. 수축을 해. 그랬더니 가운데 있는 이 까만 눈동자, 동공이 커져. 내가 가려서 빛을 별로 주지 않으면 어두울 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다 갑자기 손을 뚝 댔어. 밝아져. 그러면 너무 밝은 것 같아. 그러면 홍채가 되게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쭉쭉 늘어나. 자, 홍채가 근육이 길어집니다. 우린 그걸 이완한다라고 말을 할 거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안쪽에 있는 동공은 작아질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이 밝을 때 그림인 거예요? 두 개 중에. 그치? 밝아. 그럼 커튼을 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밝은 곳에 있을 때, 이게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모양이야. 맨날 홍채 그림 보이지? 아까 준필트에 맨 아래 눈 그림 두 개. 맞았어? 그 눈 그림 두 개 중에 누가 밝을 때인지 어두울 때인지 찾고,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쓰세요. 그림 외울게요. 그래서 요거는 근육이기 때문에 짧을 때가 수축, 길 때가 이완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됐으면 원근 조절도 하나 보자. 이건 뭐냐면 원자 가까울 근자야. 멀리 있는 거 가까운 거 볼 때마다 사람의 눈은 계속 변합니다. 자, 우리 보통 지금 안경을 쓰는 친구들이 한 명밖에 없네. 이면 돼? 혹시 렌즈 끼는 사람? 렌즈? 오케이. 렌즈 안 꼈으면 안경 끼는 사람이 지금 2명. 나도 안경을 원래는 끼는데, 보통 이 안경은 원리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통 끼는 안경은 이런 식이야. 자, 내가 어려서부터 가까이 있는 걸 너무 많이 봤어. 그게 책이든 핸드폰이든 TV든 가까이 있는 물체를 많이 봐버릇하면 내 눈은요, 이 눈은 자꾸만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구나 라고 거기에 적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가까이 있는 큰 물체를 봐요. 그러면 내 눈은 여기가 망막이었잖아. 망막이 시각세포가 많이 사는 황관이라는 곳에 얘를 쫙 수축을 시켜서, 축소를 시켜서 여기에 초점이 딱 맺혀서 선명하게 보이게 해줄 거야. 근데 가까이 있는 큰 걸 볼 때는 수정체가 되게 두꺼워서 축소하는 비율이 되게 크게 딱 축소를 시켜주는 거고, 멀리 있는 작은 물체를 보잖아. 아이고 되게 작게 들어왔네. 그러면 얘처럼 비율을 되게 크게 팍팍 축소를 해버리면 여기서 끝나버리겠지. 이러면 여기까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되게 얇아져. 그래서 천천히 축소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상이 맺힐 겁니다. 즉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야 하고요.
먼 곳의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야 해. 이거를 내 눈이 알아서 조절을 해. 원래는 여기 붙어있는 근육이 그런 일을 할 거야. 막 근육까지 이름은 아직은 안 외워도 되는데 만약에 학교 자세하게 하면 그때 외울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평소에 가까이 있는 걸 많이 과거로 타니까 이 근육이 얘를 두껍게 만드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어. 계속 그렇게 쓰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얇게 만드는 일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 내 눈이 계속 수정체가 두꺼운 상태로 고정이 되는 거고, 그럼 멀리 있는 이 상태로 멀리 있는 작은 물체를 봤어. 얇아져야 되는데 안 얇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 이 비율대로 축소를 이렇게 하다 보니 어머 초점이 여기서 끝났네. 이 말은 여기쯤에 도착했을 때는 초점이 맺혀지지 않은 흐릿한 상태로 보인다는 얘기야.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 볼 땐 두꺼워야 하고 먼 곳 볼 땐 수정체가 얇아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눈.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는 수정체가 두꺼워서 잘 보이지만 안경 벗는 순간 가까이 있는 책 말고 칠판 좀 멀리 있는 애들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해. 그치 은서야? 안경 벗으면 여기 잘 보이는데 조금 멀어지면 안 보여? 그러니까 가까운 건 잘 보인다. 그래서 그걸 근시라 그래. 가까운 데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시. 그러면 근시인 눈은요. 가까운 게 보이는 거니까 먼 게 안 보이네. 그럼 무슨 뜻이야? 내 수정체가 계속 어떤 상태야? 두꺼운 상태.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수정체를 얇게 막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안경을 썼어. 이 안경의 역할이 뭐냐면 자, 멀리 있는 작은 물체가 와. 안경을 썼어. 근시용 안경은 이렇게 오목 렌즈예요. 자, 얘는 볼록한 렌즈야. 렌즈 여러분 중1 때 배웠거든? 볼록한 렌즈는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고 오목한 렌즈는 빛을 퍼뜨릴 거야. 그럼 오목 렌즈를 쓰잖아. 멀리 있는 작은 물체를 봐요. 그럼 얘가 마치 가까이서 본 것처럼 이렇게 퍼뜨려줘. 그러니까 가까이서 본 것처럼 어느 정도 초점이 맺혀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근시인 눈은 수정체가 너무 두꺼운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인 거고 오목 렌즈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하더라. 돼요? 그래서 가까운 곳 볼 때, 먼 곳 볼 때 원래 수정체가 어때야 하는지 2개 적으시고요. 근시 하나만 적어주세요. 둘 다 같은 말이야. 아무거나 써도 돼. 이 그림을 좀 더 크게 주는 거야. 같은 말이야. 이게 가까운 거. 그럼 2개 중에 근시는? 그렇지. 첫 번째 게 되겠죠. 그럼 얘가 근시인 거 알겠어? 네. 오케이. 그럼 이게 가까운 거 볼 때? 이게 먼 거 볼 때 가까운 거 볼 때. 오케이. 그럼 이제 귀로 갑시다. 귀는 뭐 하면 되냐면 선각. 아까 시각 성립 경도하는 문자. 내가 물체를 처음에 딱 봤어.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게? 그치? 맨 바깥 투명한 각막을 가장 먼저 만나. 그 다음에 어디로 빛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동공, 수정체로 들어갈 거야. 그럼 수정체에서 빛이 굴절됐지? 그럼 쭉 지나는 게 눈 안쪽이잖아. 눈 안쪽에 유리체라고 하는 투명한 곳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 황반. 황반이 어디에 있는 건데요? 무슨 막이에요? 망막. 그렇지. 망막에 그 중에서도 황반에 도착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 시각세포가 막 살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시각세포가 그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해? 시각신경한테. 그렇게 해서 대뇌로 들어갈 거예요. 돼요? 흥미 경무 되겠어? 그림 알면 돼. 오케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따로 외우지 마세요. 자, 첨단 갑시다. 자, 근시 반대라. 일단은 냅둘게요. 만약에 근시 원주를 학교에서 자세하게 하면 시험 때 한 번 더 해줄게. 오케이, 근시 하나만 왜 이해해? 자, 얘는 바깥에 귓바퀴라고 하는 애가 있지. 귓바퀴. 귓바퀴가 약간 동그랗게 생겼잖아. 얘네는 소리를 모아. 밖에서 오는 소리들이 모아서 안쪽에 여기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동그랗게 생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소리가 들어가는 여기를 우리가 귓구멍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웨이도라고 해. 바깥 귀하고 연결된 길 이렇게도 부를 거고. 자, 이제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고막이에요. 자, 고막은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이 소리가 들어오면 고막이 이렇게 흔들어. 살랑살랑 흔들어. 그럼 고막이 이렇게 흔들리면 고막이랑 붙어있는 뼈가 있어. 작은 뼈. 얘를 이렇게 불러. 귀에 들어있는 작은 뼈. 자, 그럼 고막이 살랑살랑 흔들리면 얘랑 붙어있는 뼈가 딸그락딸그락 움직일 거고. 그러면 그 달그락달그락하게 움직임이 여기로 갑니다. 얘 뭐처럼 생겼다? 달팽이처럼. 그래서 그 친구가 달팽이관으로 갈 거예요. 여기에 청각신경이 청각세포가 모여 살아. 그럼 여기까지 도착을 했다는 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고. 그럼 세포가 들은 정보는 누구를 타고 뇌로 가야 됐어? 신경 타고. 그래서 청각신경을 타고 뇌로 갈 거야. 이게 소리가 들어오는 길이에요. 귀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자, 소리가 들어오는 경로는 귓바퀴에 귓구멍 타고 고막이 움직이면 귓속뼈 흔들흔들 달팽이관으로 갑니다. 이거는 청각의 경로고, 귀가 하는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어. 얘네 둘이요. 자, 얘네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 X축, Y축, Z축으로 하나, 둘, 셋, 고리가 세 방향으로 있어. 자, 여기 서 있는 고리를 반쪽짜리 고리다. 그래서 얘를 반고리 반이라고 하고, 그 밑에 별거 없는데 여기 반고리 반의 바로 아래쪽 여기를 전정기관이라고 부를 거야. 자, 얘네들은요 소리가 아니라 귀가 하는 되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똑바로 걸을 수 있게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얘네들이 할 거야. 얘가 X축, Y축, Z축으로 생겨있는 이유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이 놀이기구를 탔어. 막 빙글빙글 돌아. 와, 어지러워. 어떡할 것 같아. 내려와서 와, 어지러워 라고 느끼는 거 누가 하냐면 얘가 느끼는 거야. 자, 번거리가는요 내가 빙글빙글 돌아요, 회전하고 있어요를 느껴주는 겁니다. 여기 액체가 있어. 내가 회전을 해. 멈췄어.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통은 멈췄는데 멈추자마자 액체는 어때? 조금 더 흔들려. 그치? 이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액체도 있고 세포도 있어서 내가 회전을 하다가 딱 멈췄는데 안에 있는 액체가 아직 도는 거야. 그럼 나는 멈췄는데 여기서 도니까 여기랑 여기랑 안 맞아? 아, 헷갈려. 어지러워. 멀미날 것 같아. 이게 얘네 역할인 거야. 네? 전정기관에 누가 사냐면 세포가 살아. 세포가 있고 이 안에 돌멩이가 있어. 귀돌멩이, 이석이라고 부르는 귀돌멩이가 있는데, 자, 얘 역할은 이겁니다. 여러분 눈 감고 있다가 자, 눈 감은 상태로 기울어져. 내가 찾고 가는 버스가 예를 들어 여기 경사가 졌어. 이렇게 그럼 이게 오르막으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기울어졌는지 이런 거 느껴지지 않니? 눈 감아도? 그치?
눈 감고 안 느껴지면 안 돼? 그럼 문제 있는 거야? 그러면 눈 감아도 내가 이렇게 기울어졌는지가 느껴진다는 얘기는 그걸 얘가 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 안에 돌멩이가 있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기울어지잖아? 그럼 여기 있는 돌멩이를 누가 잡아당겨? 지구가. 중력. 지구가 당겨.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지고 싶어지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가 눌리는 거야. 아, 나 이쪽으로 눌렸어 라고 신호를 주면 아, 오른쪽으로 기울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정기관은 기울어짐을 인지해요. 그래서 이거를 평형감각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귀는 두 가지. 소리를 듣는 일, 평형을 유지하는 일. 요거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귀도 끝났어. 오케이. 그래서 거기 방골이관, 전정기관, 달팽이관 세 개 그림 다시 확대된 거야. 오케이. 그거 했으면 되고요. 그럼 시각, 청각은 끝났고요. 나머지 세 개는 되게 쉬워. 자, 후각, 미각, 피부감각 세 개만 더 볼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 전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부감 5개 중에 가장 예민한 게 누구게? 그 친구가 이거예요. 얘가 제일 예민해. 예민하다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너무 예민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요만큼만 변해도 잘 느껴지는, 농도 변화가 별로 없어도 쉽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되게 예민한 대신 눈 열고 딱 들어갔는데 어머 여기 향기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좀 앉아있다 보니 잘 모르겠어. 향기가 좋은 건지, 아까 그 향기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여름에 교실에 문 열고 딱 들어가서 어우 땀 냄새 했는데 좀 앉아있으면 또 모르겠어. 이런 느낌. 그래서 예민하다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뭐라 해야 되지? 금방 둔해진다. 둔해진다.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둔해진다라고 합시다. 쉽게 피로해진다. 너무 예민하니까 처음엔 잘 느껴지지만 앉아있으면 잘 안 느껴져. 이미 얘는 일할 만큼 해서 피곤해진 거야. 그래서 후각은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미각은 혀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이 뭐뭐 있게요? 쓴맛, 신맛, 단맛, 짠맛. 예전엔 4가지였는데 한 개가 늘었어. 몇 년 전부터. 감칠맛. 들어봤어요? 감칠맛? 요거는 뭐냐면 그 왜 조미료 같은 거에 요걸 넣었더니 좀 더 막 땡겨. 더 뭐 한 숟갈 더 먹고 싶게 만들어지는 느낌. 그 무슨 맛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막 땡겨. 그래서 왜 야채 같은 걸로 육수를 내잖아. 감칠맛의 대표가 표고버섯이야. 그런 거 넣고 육수를 내잖아? 그럼 막 땡기는 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요렇게 5가지 맛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가 단맛, 양 옆에가 신맛, 맨 뒤에가 쓴맛, 전체적으로 짠맛, 감칠맛도 딱히 부위는 없어. 그냥 대략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 거야. 대략의 위치까지 외우시면 좋고, 이것까지 안 했으면 이것만 보셔도 돼요. 오케이. 마지막 피부 감각. 그림 보는 방법은 좀 이따 말해줄게. 자, 피부 감각은 우리가 피부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게? 5개가 있어. 그치? 일단 통증, 아프다 느낄 수 있고요. 통증, 또 그치? 차갑다, 뜨겁다도 느낄 수 있지. 차갑다, 뜨겁다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와서 이렇게 누르면 나 눌렸어도 느낄 수 있지. 압력도 느낄 수 있고요. 만졌을 때 부드러운지 거칠거칠한지도 느껴질 거지. 촉감. 그래서 통각, 압각, 촉각, 냉각, 온각 5가지가 있는데, 기왕이면 통합, 촉냉, 온 순서대로 외울게요. 이게 무슨 순서게? 많은 거, 적은 거. 여기가 많은 순서야.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피부에는 제일 많아. 사람 몸에는. 왜 하필 통증을 느끼는 게 왜 그럴까? 안 아프면 좋겠는데. 그 예전에 어떤 선배 하나가 계속
숙제를 안 해갖고 영어권에서 이렇게 자꾸 맞았대. 그래서 애들이 물어봤어. 야, 그렇게 맞으면 숙제를 해가게 되지 않니? 안 맞으려고?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무슨 소리냐? 안 맞고 싶어서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맞을까를 나는 연구한다. 이런 소리를 했어. 그래서 힘을 이렇게 빡 주면 별로 안 아파요? 이런 소리 했단 말이야. 얘들아, 안 아프면 좋지. 근데 사람이 안 아프면 목숨이 위험해요. 사람이 가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왜 위험하게? 안 아프면 좋잖아. 여기는 피가 나면 보이면 치료하면 돼. 근데 내장이 아픔을 못 느끼잖아. 내장에서 출혈이 생겼거나 내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아픈 걸 못 느껴? 저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가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통증을 느낀다는 거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통증이 제일 많아. 순서 외울게요. 통합총맹원. 오케이, 외울 수 있겠지? 통합총맹원 별거 없지? 그럼 다 끝났어? 대신 이제 그림 보는 방법 보자. 후각이랑 미각 그림 보세요. 7번에 자 어디 갔냐면 7번에 왼쪽에 있는 애가 미각이고 잠깐만. 그치. 왼쪽에 있는 애가 미각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후각인데 중요한 건 이거야. 잠깐만. 근데 얘가 후각 미각. 그치? 왼쪽이 후각 오른쪽이 미각.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작은 애들 모여있고 큰 애가 하나 있는 그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생긴 그림. 자, 큰 흐름. 어디가 세포고 어디가 신경이게요? 우리 혀에 보면 혓바닥에 이렇게 오톨도톨한 거 생겼지? 그치? 그랬을 때 맛을 느끼는 부분은 여기에 살아. 쏙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맛세포라고 하는 미각신경이 살 거다? 그럼 얘들아, 혀가 맛을 느끼려면 이건 하나 알았네. 혀가 맛을 느끼려면 무언가 물질이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여기 표면에 닿아 있으면 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누군가가 녹아서 안쪽까지 들어가야 맛을 느낄 거야. 그래서 미각은 액체 상태로 된 화학 물질이 여기까지 녹아 들어가야 느낄 수 있고, 그럼 냄새는 어떻게 맡아? 여기 떠 있는 거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 그치? 얘는 기체 상태 화학 물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처음에 감지를 하는 건 세포가 해요? 신경이 해요? 그치? 시각청각타 그래. 세포가 감지한 다음에 신경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포들이 멀리 퍼져서 다 감지를 한 다음에 신경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퍼져 있는 애들이 세포, 모여서 가는 쪽을 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후각세포, 후각신경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도 어떻겠어? 여기 맛세포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모여있을 건데, 이 친구도 여기가 미각세포, 여기가 미각신경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림 찾는 것까지 외워볼게요.